자, 그럼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랑 정확하게 딱 1시간만 집중하시면 지금 보여드렸던 포토샵으로 이러한 작업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물로 간략하게 쥐약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1시간 만에 배워갈 거고, 그거로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취합한 문의사항을 가지고 여러분 제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 한번 가볼게요. 포토샵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포토샵 한번 실행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랑 같이 아까 보셨던 의자라고 하는 제품 가지고 포토샵 기능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주는 표현 방식을 배울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작을 하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제품 가지고 다양한 크리에이트한 디자인을 만드실 때 다 사용이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사용할 이미지를 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축소 누르셔갖고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자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볼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표시줄이 생기죠. 예, 여기는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이 어디로 됐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화살표 버튼이 있죠.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를 누를게요.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죠. 왼쪽에 보면 바탕화면으로 선택을 할까요? 바탕화면. 그 다음 저장 버튼이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윈도우 바탕화면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저장된 파일은요, 이렇게 집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일 거예요. 저는 지금 R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폴더에 집어채워진 모양으로 보이죠. 네, 똑같이 압축된 파일이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압축 풀기라는 메뉴 눌러주시거나 또는 R집이라고 하는 걸로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R집으로 압축 풀기. 자, 혹시 안 되신 분, 다 됐네요. 네, 굉장히 빨리 잘하셨습니다. 자, 됐나요, 다? 그러면 잠시 내려놨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이 잠깐 내려가 있었죠? 선택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작할 예제가 지금 앞에 보시는 의자가 이렇게 높이를 알려주는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소비자분들은 가장 궁금했던 사항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 상품에 대해서 많이 즐겨 문의하시는 분들의 그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품 촬영된 이미지를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촬영하는 데는 어렵지 않잖아요. 단 촬영 당시에 정확한 거리와 각도, 즉 내가 10개의 촬영 컷을 만들겠다. 그럼 카메라를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정확한 거리와 각도에서 이렇게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촬영을 각 변화되는 컷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우리 1인용 소파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촬영하실 때 각각의 움직임만 주되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그리고 밝기들은 전혀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선 촬영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높이라고 하는, 의자 높이라고 하는 1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 높이 5번까지 각 똑같은 컬러의 똑같은 밝기의 카메라 길이, 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촬영한 총 5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임을 주는 표현을 줄 거예요. 자, 이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오늘 아무리 정말 나는 IQ가 좋아, 암기력이 좋아해도 오늘 딱 배우시잖아요. 일주일 안 하시면 까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사무실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안 깔려 있어서 그거 깔기 위해서 좀 난 시간이 걸렸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 오늘 배웠던 게 일주일 되면 생각날 것 같아요?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오늘 첫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 촬영한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환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교환 파일은 이렇게 보시면 PDF 파일로 넣어놨죠. 그래서 이거 열어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가르쳐드리겠지만 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이걸 또 출력해서 보시면 좋아요. 출력하면 여러분들 하나의 그냥 예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있을 거니까 출력해서 따라해 보시면 포토샵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 5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로? 포토샵으로. 다 불러와서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포토샵은요, 편집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웹에 사용될 수 있는 웹용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움직이는 이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총 5개를 더 올려놔요. 이미지를. 최초 1번 사진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2번 올려놓고 3번 사진 올려놓고 총 5번까지 4개를 올려놔요. 그러면 우리가 4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맨 마지막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이미지는 내비두고 나머지 4개 이미지를 잠깐만 히든 시켜 놓습니다. 눈을 감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연될 때마다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주고 4번 보여주고 5번 이렇게 보여주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정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보면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즉 한 장 한 장씩 그려갖고 연결시키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이 포토샵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는 각 프레임마다 한 컷 한 컷씩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만 연결시켜주면서 그거를 GIF인 이미지로 한 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에서 우리가 불러오는 의자 5개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를 1번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미지를 반복해서 1번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임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타임라인 기능을 열어요. 그리고 아까 불러왔던 이 프레임들의 1번만 제외하고요. 레이어 2번부터 5번, 즉 2번부터 5번까지 이미지를 잠깐 히든 시켜 놓습니다. 감춰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 지연에 따라서 레이어 1번부터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거를 GIF로 표현해버리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자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진 않죠? 이거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5에서 10분 정도뿐이 안 걸려요.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요거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먼저 포토샵에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우리가 저장했던 위치는 바탕화면에 있었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특장점 제작 예제라는 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1번, 의자 높이 1번부터 의자 높이 5번까지 가져올게요. 한꺼번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의자 높이 1번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 보시면 우리 Shift 키가 있죠. 네, 선택을 해볼까요? Shift 키 꾹 누른 채로
의자 높이 5번까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자, 중간에 있던 파일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의자 높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우리 작업창에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자 높이 1번이라는 사진 위에다가 나머지를 다 붙인다고 했어요. 그쵸? 자, 붙여볼게요. 자, 먼저 의자 높이 2번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의자 높이 2번 JPG 파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요, 의자 높이 1번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일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위에 메뉴에 보시면 Select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Select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선택이라는 뜻이죠. 네, 선택이라는 메뉴에 전체, All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진을 전체 선택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의 이 부분을 복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집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이라는 영문은 위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로 있죠. 자, 에디트에 보면 카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복사한다는 얘기죠. 복사 선택을 해볼까요? 카피 하셨으면 복사됐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죠. 의자 높이 2번 이미지에 X 버튼 눌러서 닫아보겠습니다. 닫으시고요. 자, 우리가 붙여야 될 곳은 의자 높이 1번이라는 이미지 파일이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아까 우리 복사했던 에디트에 보면 페이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붙여넣기라고 직역을 합니다. 페이스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짝 올라온 이미지가 여기 붙여진 거예요. 되셨나요? 네,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지금 2번 파일 했으니까 몇 번 파일 해야 돼요? 3번이죠. 네, 3번 하겠습니다. 의자 높이 3번. 그 다음 어디였어요? 셀렉이었죠? Select All. 조금 능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활용한 키예요. Ctrl A 누르면 이 기능이 똑같이 돼요. 자, 그래서 Ctrl A 눌러서 방금 봤던 전체 선택 영역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에디트에 카피라고 하는 메뉴였습니다. 카피 메뉴도 단축키가 뭘로 되어 있어요? 컨트롤? 그쵸,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C. 자, 복사됐으니까 X 버튼으로 닫고요. 1번 파일에서 컨트롤 뭐예요? 네, 붙여넣기도 역시 단축 사용은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 V로 되어 있어요.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자, 3번 파일까지 1번에다가 붙여놨고요. 4번까지 할게요. 4번 컨트롤 A, 컨트롤 C 닫고요. 그 다음에 의자 높이 1에 컨트롤 V. 쉽죠? 다시 의자 높이 5번에 컨트롤 A 전체 선택 영역 지정, 그리고 컨트롤 C 이거는 에디트의 카피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을게요. 그리고 의자 높이 1번 이미지에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미지가 총 5개가 생깁니다. 오른쪽 잠깐 볼까요? 레이어라고 하는 폴더에 우리가 아까 불러왔던 의자 높이 1번 파일 위에 레이어 2번, 1번, 2번, 3번, 4번 즉 의자 높이 2, 3, 4, 5번이 요 위에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지금 우리 화면에는 하나의 이미지만 보이죠? 이 위에 있는 레이어 4번만 보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다 합해 볼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했던 거는 이미지의 프레임을 각각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장에 모았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여기다 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위에 메뉴에 보면요, 윈도우라는 메뉴가 있어요. 윈도우를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창이잖아요. 창문. 즉 하나의 작업창을 열겠다 이거예요. 무슨 작업창이냐면 패널이라는 작업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창을 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기능을 열 거냐면 타임라인이라는 이 기능을 열 거예요. 이 기능창을. 자, 선택을 하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밑에 타임라인이라는 작업창이 하나 열리죠. 이 작업창은 시간을 이렇게 지연되는 이 타임라인으로 돼 있는 건데, 우리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즉 프레임들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상을 만들 거죠.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 옵션을요, 아래로 돼 있는 화살표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럼 어떤 메뉴가 있냐면 Create Frame Anima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보면 메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Create Frame Animation이라는 메뉴예요. 선택해주세요. 자, Create Frame Animation이라는 메뉴로 바뀌었죠? 이 메뉴를 눌러볼까요? 자, 눌러주니까 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의 패널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패널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각 프레임마다 보여주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초 지금 1번 프레임이 보여야 될 이미지가 뭐예요? 1번 프레임의 첫 번째로 보여질 거는 의자가 밑에 있는 거. 이게 전체가 올라올 거거든요. 높이가 맨 처음에 작았지만 이걸 늘릴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은 이게 가장 밑에 있는 거죠. 그게 의자 높이 1번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의자 높이 5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라는 패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레이어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미지는 잠깐 감춰놓는 거예요. 어떻게 감추냐면 요 앞에 보면 눈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눈 아이콘. 요걸 클릭을 하시면 보여지는 거를 히든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다 끈 거입니다. 그럼 얘네는 안 보이겠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그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즉 의자 높이 1번 이미지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화면은 1번 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점차 늘어나는 거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자, 타임라인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새 프레임 추가라는 뉴 프레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했더니 2번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이 2번 프레임은 1번 프레임을 복사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2번 프레임은 뭐가 표현해야 되냐면 의자가 밑에 있던 걸 살짝 올려야 돼요. 한 단계. 즉 의자 높이 2번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 높이 2번은 레이어 1번을 눈을 감겨놨던 걸 다시 열어주세요. 클릭하게 되면요. 네, 말씀 주세요. 어디가 안 나타나세요? 여기 안 나타나세요? 네,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상단 윈도우로 갈까요? 들어가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으시죠? 선택해 주세요. 나타났나요? 이렇게 표시줄 나타났죠?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닐 거예요. 아까 타임라인의 모양이었죠? 맞나요? 나타났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디까지 왔냐면 네, 여기입니다. 네, 두 번째 복사한 프레임은 앞에 있는 1번 프레임을 복사해서 2번 프레임을 생성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사한 프레임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바뀌는 화면은 1단계에서 3단계 올라온 이미지여야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레이어 1번은 아까의 의자 높이 2번이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을 할까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1번은 1단계, 2번은 한 번 더 올라온 단계죠. 3번 만들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새 프레임 추가하기 한 번 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에 2번의 눈을 키는 거죠. 켜볼까요? 자, 키면은 1번, 2번, 3번 즉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온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레이어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에 레이어 4번 즉 의자 높이 마지막 5번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안 되신 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아까 하던 분도 따라오세요.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0세컨드 돼 있죠. 즉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을 약 0.5초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1번 프레임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5번 프레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프레임이 선택됐죠? 그래서 한꺼번에 0세컨을요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에 0.5초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럼 한꺼번에 0.5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반복되는 루프를요 once 딱 한 번만 돼 있잖아요. 이건 계속 반복되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once가 아닌 선택해 보시면 forever로 바꿔놓으세요. forever. 자, 이렇게 forever로 바꿔놓고요. 다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로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재생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0.5초씩 1단계 1단계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내려와서 1단계 1단계. 자, 확인됐으면 다시 한번 스탑 버튼 정지 눌러놓고요. 자, 이거를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얘를 GIF 파일로 저장하면 이 움직임이 담겨있는 GIF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저장할게요. 자, 파일에서 Save for Web이에요. 확장자는 GIF. 메뉴는 마지막에 Save 눌러주시고요. 바탕화면. 자, 파일의 이름은 테스트로 갈까요? 테스트 3. 확장자는 앞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테스트 3이라고만 썼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 자, 그러면 파일이 볼 건데 완성된 이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완성된 이미지는 두 번째 회전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디자인이에요.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제 파일이 필요하죠. 돼요. 작업창에 아까 사용했던 의자 높이 이미지 파일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닫으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특장점 제작 예제에 들어가 보시면 의자 회전 1번부터요 8번까지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1번 누르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의자 회전 8번 다 선택이 됐고요. 열기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의자 총 8개의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다 준비됐나요? 네, 아까 의자 높이 작업했을 때 조금 놓치신 분들 지금 아마 작업을 또 할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같이 따라오시고요. 자, 다시 한번 똑같습니다. 의자 회전 2번 파일 선택해 볼까요? 이제 단축키만 사용할게요. Ctrl A. 전체 선택 영역 지정됐습니다. Ctrl C.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복사했으니까요. 닫으시고요. 의자 회전 1번에다 Ctrl V.
의자 회전 3번 컨트롤 A, 컨트롤 C 닫으시고요. 컨트롤 V. 4번 이미지도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5번도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 닫은 다음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의자 회전 6번 파일 이미지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V 회전 7번도 컨트롤 A, 컨트롤 C 닫은 다음 컨트롤 V 마지막 8번 컨트롤 A, 컨트롤 C 닫은 다음 컨트롤 V 이렇게 총 1번부터 레이어가 7개 레이어가 생성된 거 볼 수 있죠.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패널이 열려 있으면 두시고요. 열려 있지 않다라면 하는 방법이었죠. 윈도우에서 타임라인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타임라인. 그럼 타임라인이 만약에 자, 이 화면에서 타임라인으로 보이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이 크리에이트 타임라인으로 보이는 분은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었죠.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를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 메뉴 선택하시고 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지금 저처럼 프레임 애니메이션 패널로 되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이미지는 맨 밑에 백그라운드, 즉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눈은 다 감기는 거죠. 눈을 다 끌게요. 이렇게 눈을 다 끄세요.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남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번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1번 프레임을 복사하는 거예요. New 프레임 선택을 하시면 1번 프레임을 복사한 게 2번 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자, 2번 프레임은 1번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미지가 보여줘야 되니까 레이어에서 레이어 1번 이미지를 눈에 아이콘을 켜주면 2번 이미지가 보이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의자가 정면 보고 있다가 살짝 틀죠? 자, 그래서 두 개 프레임이 생겼고요. 세 번째 프레임도 만들겠습니다. New 프레임 선택을 하면 3번 프레임이 생기죠. 3번 프레임의 눈은 역시 세 번째 이미지를 켜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뉴 프레임 추가해 주시고 4번, 즉 레이어 3번을 켜주시고요. 또 추가한 다음에 레이어 4번, 추가한 다음에 레이어 5번, 그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레이어 6번, 추가한 다음에 레이어 7번 이렇게 다 눈을 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게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돌아가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시간은 0.5초가 가장 좀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0.5초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레이어 1번부터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Shift 키 누르시고 레이어 8번, 프레임 8번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지연 시간은 0세컨드 되어 있는 걸요. 선택해서 0.5초. 다 0.5초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은 once가 아닌 forever. 자, 됐으면 재생 한번 눌러볼까요? 의자가 이렇게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전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자, 저장하겠습니다. 정지시키시고요. 파일에서 Save for Web로 가겠습니다. Save for Web이에요. 확장자는 GIF. 메뉴는 마지막에 Save 눌러주시고요. 바탕화면. 자, 파일의 이름은 테스트로 갈까요? 테스트 3.
확장자는 앞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테스트 3이라고만 썼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 자,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3번 이미지가 제작이 완성이 됐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런 이미지는 실제로 컴퓨터 사양마다 다르겠지만 혹은 옥션 아니면 마스터 아이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상품 등록 기능에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2.0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 2.0에서요. 기본 정보 부분 요건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노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 노출 정보가 우리 대표 이미지인 1000에 1000픽셀의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품의 상세 설명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의 입에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입에 에디터로 상세 설명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볼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편집기에 대한 기능 소개가 있고요. 요거는 X버튼 눌러 닫아볼게요. 그러면 편집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잡혀 있는데, 자, 우선 이 내용들은 좀 지울게요. 화면에서 배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X버튼 눌러서 다 닫을게요. 자, 그럼 비어있는 화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이 에디터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기존의 디자인이 또는 지마키 옵션 버전 1.0으로 제작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상품을 등록을 하셨는데 2.0으로 등록하신 분들만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강사님, 나는 수정 버튼 눌렀는데 이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품 버전인 1.0 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버전 같은 경우는 호스팅에 업로드 하시고 그 호스팅의 이미지 태그를 가져와서 붙이시는 겁니다. 지금은 2.0 버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세 설명 등록 버튼 눌렀더니 나타났던 이런 화면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표현할 건데 이미지 표현하실 때 우리는 아까 GIF 움직이는 갖고 와야 되죠. 자, 간단합니다. 오른쪽 메뉴에 이미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PC에서 불러오겠다 또는 eBay 이미지 호스팅 내가 업로드 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eBay 이미지 호스팅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업로드 버튼이 있어요. 선택을 하고 파일 업로드. 자, 테스트 2번 파일 앞서 제작했던 GIF 움직이는 이미지죠. 그 다음 열기. 전송 시작 누르시면 이미지가 전송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올려야죠. 업로드 누르시고요. 파일 업로드. 테스트 3번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시작. 전송 시작이 되면 완료가 뜹니다. 닫기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로드 시켰던 이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높이가 움직였던 텍스트 2번 먼저 선택하고요. 선택 완료.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에디터에 이미지 하나 붙여지고요. 자, 여기서 엔터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미지 아까 올려놨던 이미지 호스팅에서 또 갖고 올 거예요. eBay 이미지 호스팅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되는 이미지 파일이었던 테스트 3번까지 선택하고 선택 완료. 자, 우선은 이미지 2개 먼저 불러왔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 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변화를 줄게요. 이 위에다가요.
우리는 어떤 걸 표현할 거냐면, 자, 커서를 좀 위로 올려서 오른쪽 상단쯤에 커서를 배치를 할게요. 키보드 커서를 배치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타이틀을 작성할 거예요. 타이틀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서 완성된 화면처럼 자, 높이 조절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을 추가할게요. 자, 이런 디자인은 포토샵에서 해야겠지만 에디터에는 이런 디자인을 제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 틀의 높이 조절, 그 다음에 내용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꾸미기 샘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꾸미기 샘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꾸미기 샘플. 선택을 하면 각 메뉴 중에는 글씨로 멋내기, 구분선 넣기, 인용구 꾸미기, 표 활용하기, 도형으로 꾸미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도형으로 꾸미기를 선택을 할게요. 도형으로 꾸미기.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요. 블랙이라고 해서 이런 디자인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사할 수 있다는 버튼이에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팝업으로 액세스 허용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액세스 허용 눌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열려있는 팝업 창은 닫으세요. 커서를 우리가 맨 위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컨트롤 V. 그러면 자, 기존의 샘플로 되어 있던 디자인이 여기 들어옵니다. 자, 블랙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의자 높이 또는 높이 조절 이렇게 쓰겠습니다. 의자 블랙을 지우고 자, 높이 조절이라고 썼는데 지금 보다시피 글자가 검정색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글씨는 마우스로 긁으세요. 블록을 잡으면 글씨의 색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는 밑에 보시면 글씨 색상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글씨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흰색. 자, 그리고 작업하셨으면 오른쪽 여백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조절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배치하겠다면 앞에 있는 커서를 조금 더 복사해서 조금 더 앞으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높이 조절로 조금 더 위에다가 글자를 배치할 수 있죠. 높이 조절.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씨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했던 이러한 내용들, 사용자의 신장에 맞게 최대 30cm까지 높이 조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씨 한번 지금 화면처럼 써보실게요. 지금 작업하는 건 그대로 두세요. 자, 작업하던 이베 에디터 있죠? 이베 에디터는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붙여넣기 할 거니까요. 이거 그대로 두고요. 위에 상단 보시면 최소화 버튼 눌러서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바탕화면을 볼게요. 자, 이 바탕화면 보시면 키는 작업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디자인물은 유튜브에 이렇게 사이트를 가면요. 제 설명 듣고 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영상물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접속하신 다음에 유튜브 아이디로 접속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 영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영상물 중에 최근에 촬영된 뭐 이러한 영상 뭐 언박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는 잠깐만요. 재생 목록 중에 잠깐만요. 네, 이걸로 볼게요. 자, 이런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상물 중에 내가 한 부분, 이 일부분을 GIF로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우리 상세 페이지에다가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영상물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프리웨어, 무료로 사용되는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로 GIF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좀 가르쳐 드리면, 자, GIF 캠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막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이나 또는 포털 사이트 다음 같은 이런 사이트 가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말씀드리고 있는 GIF 캠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받으면, 자, GIF 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받았을 때 설치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같이 할 수가 좀 없는 게 아마 교육 사이트 여기 센터에서는 이러한 파일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수 없게 보안이 좀 차단되어 있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포털에서 GIF 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GIF 캠. 그러면 GIF 캠이라는 다운로더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강사 PC는 이게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차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예제 파일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하는 걸 잠깐 볼게요. 다운받게 되면 이러한 파일이 내 컴퓨터로 이렇게 다운이 돼요. 얘는 어디 설치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상태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유튜브 영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튜브를 뒤에 있는 화면에 유튜브를 재생을 시켜요. 그 다음 내가 캡처하고 있는 부분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캡처 부분만 녹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녹화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약 5초 정도만 녹화하시고요. 스탑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는 GIF 캠이라는 걸로 저장을 할게요. 캠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나타나고 있던 영상물들이 GIF 캠이라는 이 무료 버전인 프로그램으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얘를 GIF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는 이렇게 GIF 캠이라는 이미지를 제작을 했어요. 요거죠. 화면을 보면은 네, 이런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앞서 사용하고 있던 편집기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보시면은 잠깐 닫혔나요? 잠깐만요. GIF 캠 1이라는 파일을 가져올 거고요. 전송 시작. 전송 완료되면 완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장됐던 파일을 선택을 해요. GIF 캠이니까 네, 여기 있네요. 체크한 다음에 선택 완료. 자, 이미지가 좀 무거우니까 좀 오래 걸리죠? 그러면 아까 우리 초기에 그 생굴 판매자분하고 그 다음에 청소기 판매하셨던 그 판매자분하고 여러 가지 실제 동영상의 캡처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요거는 포토샵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고요. 요거 말고요.
자, 요런 이미지들. 실제 동영상을 일부분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동영상 유튜브를 촬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PC에서 방금 보셨던 GIF 캠 실행시키고 내가 업로드했던 유튜브에 내 영상을 그 밑에 깐 다음에 바로 리커더 버튼 눌러서 그 부분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GIF가 만들어지는 가장 간편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 중에 바다 땡땡 생귤이라고 하는 판매자였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로 영상을 모바일로 촬영된 걸 바로 녹화시켜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에 소비자가 궁금했던 그 부분들, 특장점에 가장 포함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는 3가지 정도만 함축적으로 디자인 작업하신 다음 영상 찍고 이렇게 GIF 만든 다음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추가적인 막 대략 한 5% 미만의 문의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FAQ 디자인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FAQ 디자인은 포토샵으로 제작을 아까 저처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꾸미기 샘플 보시면요.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복사하신 다음 여기서 컨트롤 V 이거를 최신화시키면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2.0 상품 등록하고 있다. 그럼 이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 하시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소비자가 정말 상품에 대한 문의건들이 계속 여기서 충전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정말 우리한테 궁금해하고 있던 부분들, 우리의 고객 문의 게시판 그리고 경쟁사의 고객 문의 게시판들을 취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릭 포인트인 총 3가지 정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들은 충분히 정지된 이미지의 단일 컷들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소비자는 실제로 정지된 것보다는 충분히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유튜브로 막 찍어서 올리기에는 소비자가 클릭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과 데이터 소진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간략하게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움직이는 GIF 또는 영상물을 GIF로 바로 바꿔서 이베 에디터에 포함을 시켜서 제작하는 방법을 오늘 이론 실습을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상, 동영상 촬영된 거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예제 파일, 포함되어 있는 예제 파일 안에 교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